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탄핵열차. 이제 시민들의 힘, 촛불의 힘으로 드디어 종착역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하루를 남겨두고 정치권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또 후폭풍을 남길 수 있을지. 자, 신유리 사탕탕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탄핵 전국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이수희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 여상원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을 보면 7시 29분, 7시 32분을 지나고 있는데 33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또 잘못 말하면 지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7시 33분을 지나고 있는데, 자, 그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내일 오후 3시 정도에 그렇죠. 되죠? 예, 24시간 20시간 이후니까. 그렇죠. 예, 24시간 이후니까 내일 오후 3시 정도면은 예. 가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또 하면은 어떨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가요? 그 이제 그 뭐야 인사와 관련된 그 그죠? 발의안이 들어 표결을 하기 전에는 이제 그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국회 관례로 관례죠. 됐어요. 국회 관례. 관례로. 실제 그 2013년에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이 이제 그 감사원장 임명 동의 관련했을 때 그 뭐 표결 전에 의견 개진하는 거를 불허를 했었거든요. 뭐 내일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회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데 관례에 따라서 하지 않는 건데 만약에 관례가 아니어도 내일 한다고 했다면 과연 그것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저는 현실적으로도 이건 관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탄핵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정현 대표도 나서고 이러면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그거 하려면 100명이 넘어야죠. 그렇죠. 최저임금의 3분의 1 그렇죠. 넘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관례다 이러는데 그 인사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 새누리당이 정말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촛불이 바로 새누리당을 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법률적이라든가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어 있으면은 또 그런 가능성이 농하면은 이게 필리버스터를 해도 되죠. 왜냐하면 싸울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은 부정과 부패 또 도덕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탄핵을 막는다? 이건 아마 역사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나 또 그런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막 이런 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의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른 헌법재판소에. 부분은 뭐 필리버스터를 해서 국회에서 어떤 잘못된 예. 오류를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미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야말로 제3의 중립적인 기관 아닙니까? 예. 여기서 충분히 또 그 재검토를 할 시간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어떤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을 지키는 친박계 의원들조차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으면 자유투표라고 하는 그 당론 투표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겠다고 내일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여론의 그건 따가운 정확한 시선이 무섭기 지적이시죠. 때문에 제가 볼 때 예. 탄핵 반대를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현재의 탄핵 정국의 민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필리버스터가 이야기하는 그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해 행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수파가 다수파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 사안이 아니거든요. 정책적 사안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공분을 느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같은 공감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필리버스터의 목적과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그런 걸 봐야 되죠. 그리고 인증샷 이거가 지금 야당하고 비박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고 이게 씩 웃으면서 이거 기표소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선거 때는. 근데 거기는 이제 국회에는 기표를 하게 돼 있죠. 기표를 찬성, 예. 반대. 뭐 예를 들면 마침표 찍으면 무효표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자, 지금 한번 화면으로 보여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 부
예? 찬성 반대도 안 됩니다. 찬성 가- 반대도 가- 아니네. 네, 가분해. 예. 한문으로 써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인증샷을 찍는 거 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그 뭐 야당 쪽에서 이제 그 이석현 의원이 처음 SNS에 이런 네. 말씀을 올렸는데 인증샷을 해서 근데 이석현 의원은 SNS에 내가 올리겠다 이게 노출을 하겠다는 거죠. 드러내겠다는 건데 지금 그 새누리당의 비박계의 경우에는 자기네가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부결이 생겼을 됐을 때 우리는 다 찍었다. 그러면 야당에서 반란표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소장용으로 갖겠다라는데 저는 그거는 별 문제가 없어 그 문제 보이는데. 공개 아니 국회법상으로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샷. 명시 규정이 아예 없어요. 허용하고 뭐 허용 금지하고 이런 규정이 예. 없죠. 예.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공직자 선거에 관한 거는 이제 비밀 투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그 국회법에 의해서 이런 의원들의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아마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인증샷을 찍을 거로 예.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는 이런 형태로 글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역구에 가서라도 그렇죠. 슬쩍슬쩍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 만약에 그럴 정국이 수밖에 없을 불리하게 수도 돌아간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나온다 그러면 봐라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예. 그런 걸로 막 지역구의 민심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무기명 투표 원칙이잖아요. 인사에 관해서는 저는 무기명 투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의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노출 목적으로 해서 인증샷을 찐다. 그 인증샷을 찍어서 노출을 한다. 저는 그게 뭐 불법이어서 뭐 처벌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국회법의 그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이 저는 기후 지나친 걱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은 나는 탄핵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남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국민들의 그 역풍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지역구 주민들입니다. 네, 정확히 그렇다면 얘기한다면. 이심전심으로 저는 그 야당은 물론이고요 비박계 예. 나아가서 친박계들 내에서도 자유투표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탄핵에 대한 공감대 대통령도 이미 탄핵은 기정사실화되어서 헌재 결과를 담담히 기다리겠다고 할 정도이니 보니 예.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의외로 많은 표로 그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인증샷 문제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보죠. 내일 어떤 얼만큼 표가 나올지 한번 보고요.